자, 오늘 종합 토론회는 좌장의 권영규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패널로는 배영호 원장님, 김영덕 박사님, 류시갑 과장님께서 함께 주시겠습니다. 먼저 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권영규 전 위덕대학교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제 영남경제신문 2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영남경제 편집위원 권영규입니다. 오늘 종합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좀 전에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에 중간 테이블에 앉으셔서 네 분이 종합토론을 하도록 하겠고, 제가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소영 그룹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고 보니 포항의 2차 전지 특화단지의 미래가 상상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유시갑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포항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세계적인 2차 전지 산업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의 핵심은 무엇이고, 특화단지의 규모, 그리고 용수와 전력 공급은 물론 물류 인프라 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에너지산업과장 유시갑입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은 한동의 지역 본부인데요. 포항 용중학교에 저희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다 해가지고 한 7개 국기 한동에 회사 100여 명이 저희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만약에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수소 요번에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예타 사업이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1918억 정도 해가지고 포항을 우리가 특화를 좀 더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이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루벨리에 한 28,000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직접화 코아, 부품 소재 코아, 그 다음에 국산화 시범 코아 등 이렇게 블루벨리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블루벨리 산업단지는 LH하고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25년도까지 저희들이 할 거력입니다. 180만 평 정도 규모로 이렇게 2단계 공사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총 사업은 7,360억 정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그 다음에 SK 에코플랜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일단은 뭐 대지라든지 있는 그냥 뭐 임야라든지 있는 부분 대지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블루벨리 산업단지 안에서도 업종 코드가 이렇게 기업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단지 기본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이 시켜야만들이 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업종 코드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C24라든지 C23, 24 그런 뭐 비공금속 광물 제조업이라든지 금속 소재업이라든지 전기 장비 제조업이 와야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와서 공장을 28년도까지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LH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저희 이 업종 코드를 이제 변경시키는데 용역 주고 해도 한 9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요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가 이제 공장을 짓게 되면 인프라가 유틸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그 다음에 하수 처리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블루벨리에 지금 필요한 전기가 저희들로 봤을 때는 1.4기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원자력 발전소 한 기에 대한 용량입니다. 이거를 공급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775메가 정도,
많이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다가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다 반영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공단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 공단 변전소를 좀 더 증설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신포항까지 오는 그 기존 선로를 좀 용량을 좀 큰 데로 하게 되면 한 250메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같이 수소 연료 전지 특화 지구로 지정하면서 우리가 한전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직접 발전소를 건립을 하자.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하고 수소 혼소를 해서 발전소를 건립한다든지 해서 2028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업 용수가 있습니다. 공업 용수가 사실은 2만 천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하는 게 3만 천 정도, 10만 톤 되고 먼 장래를 또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 장래까지 하면 한 50만 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40년도 국가 수도 기본 계획에다가 반영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을 하다 보면 이 처리수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이 처리수도 저희들이 그 배관을 다시 설치해가지고 한 19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3km 정도의 배관을 촬영해서 기업하기 좋은 블루밸리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소영 그룹장님 이제 내용을 들으면은 충분한 지원이 되겠습니까? 물론 김지갑 과장님께서 저희 이제 여러 차례 사실 미팅도 있었고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로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지정이 됐는데 2차 전지 업종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절차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규제 해결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2차 전지에 특화돼 있다라고 하는데 2차 전지가 들어가기 위한 업종 코드를 다시 심어야 되는 과정이 저는 솔직히 좀 이게 맞는 건가, 충분히 건너뛸 수 있는 단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포항시에서 저희가 지금 사실 사업이 되게 급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지금 빨리 스타트를 해야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 시점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어서 저희가 과장님께 너무나 많은 사실 부담을 드리고 있어요. 포항시 다른 조직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9개월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기간일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큰 차원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바람은 있지만 일단 과장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아마 다른 행정지원 시의회나 이런 데서도 도의에서도 아마 많이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하나 또 그 리스트에서 연구에도 종사하시고 연구기획 벤처 대표도 하신 김영덕 박사님께 오늘 주제 발표를 들으시고 그 정책 조언이나 기술 개발에 관련한 지뢰가 있으면은 한 말씀 우선 먼저 해 주십시오. 예, 리스트 연구위원 김영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소영 그룹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퓨처엠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배터리라든지 이쪽을 보면 EV 시장이 배터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인데요. EV 시장에서 보면 이거 좀 크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전기차가 지금은 테슬라, 비테슬라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 전기차에서 가장 탑 티어로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여기는 우리 애플처럼 전기차를 어떤 플랫폼화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배터리부터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밑에 리튬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계속 중국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금 가장 강력한 우리의 경쟁자는 사실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에 있어서도 가장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슬라가 하는 가장 큰 방향이 EV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빨리 충전을 하느냐. 지금 뭐 주유소에서 우리 기름 넣으면 한 5분 안에 나오는데 지금 한 20분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거리를 우리 기름 넣으면 한 600km, 700km 가는데 지금 우리 많이 가야 400에서 450km 가는데 그걸 어떻게 800km 정도 가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되면 이 배터리가 확 줄어들어서 거리가 확 줄어드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불나는 문제, 안전 문제가 이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맥스웰이 아니라 저는 테슬라 쪽에서 크게 하는 게 뭐냐면 로우 코스트입니다. 결국은 싸야 되거든요. 싸지 않으면 팔리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배터리 산업을 들여다보면 원료를 사서 여기서 가공 생산을 해서 양극재를 만들고 음극재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나 아니면 전기차 업체에 납품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결국 제조 기술이잖아요. 그럼 제조 기술에서 아까 이성희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원료도 없는 입장에서 경쟁력을 갖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우 코스트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해나갈 것이냐,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데 대한 방점이 좀 많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에 제가 지금 보는 견지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욕심이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우리는 소재만 만들고 있는데 양극재 만들고 음극재 만들어서 LG 엔솔이나 아니면 SDA 같은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에 주면 거기서 전극 만들고 그 두 개 붙여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양극 전극이나 음극 전극을 만들어서 그런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포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55년간 포스코가 여기 소재 업체로서 포항의 기틀을 잡고 포항 경제를 상당히 살찌워 왔는데 근데 돌아보면 중소기업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 55년 동안 포항 경제를 위해서 지탱해 왔고 크고 왔는가 보면은 너무 좀 약소하거든요. 다른 지역 울산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너무 약한 그런 기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업체, 양극재, 음극재가 똑같이 에코프로나 퓨처엠이 들어와도 앞으로 50년 지나면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소재기업이다 보니까 원료 가져오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 강화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중소기업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 배터리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어떤 제품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지 결국 포항도 괜찮아지고 퓨처엠도 괜찮아지고 에코프로도 좋아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뭐 그룹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거 없죠? 있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소재 사업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논의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시점상으로 보면 저희가 일단 소재가 안정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게 일단 현재 상태에서의 얘기긴 한데 저희가 이제 포항 지역,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포항에서의 어떤 더 큰 성장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산학연 통해서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홀딩 차원에서 잘 구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생 펀드를 한 2.7조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이랑 포항에는 저희가 그런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주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포항에
리스트 인근에 제가 그 센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입주한 기업들만 해도 저희 입주율은 거의 100% 가까이 차 있는 상태고요. 그 입주를 위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명확한 플랜이 있으면 그 안에 사무소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 장비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체제가 있으니까 상생 차원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쪽을 더 잘 키울 수 있게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도 그쪽 분야로 조금 더 많은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하나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학교에서 쭉 같이 생활하다가 팬데믹 사이에 못 보다가 저는 퇴직했고 이제 그러고 보니 배용호 원장님은 테크노파악 원장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그럼 테크노파악에서 지금 우리 포항의 중소기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그렇게 계시는데 오늘 이 주제 발표를 들으시고 인력 양성이나 밸류체인 확장 등에 대한 혹시 조언 또는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고 또 다음 또 질의로 나가겠습니다. 예, 포항 테크노파크 원장 배용호입니다. 제가 TP에서 일한 지 4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사 못 드린 분이 많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저 영감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조금 2년으로 따지면은 평생이고요. 같은 대학 선배님이시니까요.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 것만 해도 한 35년쯤 그래 다니게 되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포항에 87년도에 와서 맨 처음 리스트에서 쓴 보고서 제목이 포스코 경영 다각화 관련 연구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35년, 40년 만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시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트 철강이라는 얘기 한 지 35년 만에 실제로 이 부각이 되고 그 담당하는 회사가 지금 앉아 계신 포스코 퓨처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포항에 35년 살았으니까 포항 사람이라고 치고요. 우리 포항 사람들이 그동안 포스코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 포스코에 고맙지만은 그래도 좀 부족했던 것. 아마 이제 신산업 2차 전지부터 해서 이 소재 산업으로 포스코가 바뀌면서는 충분히 우리 기대에 부응을 해주지 않을까 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그룹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체인지 오브 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기업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 참석한 이 포항 우리 향토 기업, 토종 기업들은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첨단 기술보다는 좀 현실적인 이 로그레이드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퓨처엠을 비롯한 배터리 소재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기술을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퓨처엠이 원하시는 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바라는 점 혹은 거꾸로 포스코 퓨처엠이 중소기업들에게 이런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좋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향토 기업들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가까워지고 앞으로 더 협력을 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더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 있다 보니까 이게 딱 만들어서 바로 정상화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서의 시행착오가 어디에서 있는가 보면 아주 작은 일반적인 부품에 있는 경우가 저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판인데 이게 온도에 얼마나 오래
견디느냐. 일반적인 측정기인데 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작은 가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측정기인데 가루가 조금 있으면 덮여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아주 새롭게 뭔가를 갖다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 과정에 분체라는 특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설비가 제대로 얼마나 잘 작동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뭔가 아이디어가 더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설비 측면에서 그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업체를 찾기도 하고 설비 측면에서 이런 개선이 있으려면 어디랑 어떻게 장기적으로 협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쓰는 소재에 있어서도 지금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소재들도 많은데 이걸 국산화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같이 소재 개발을 하거나 코팅제 개발을 하거나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참여해 계신 분들도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이 뭔지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희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점들을 조금 찾아내서 중소기업도 상생하고 저희도 공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좀 많이 갖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 저희가 좀 구축할 수 있도록 사내에도 제안을 해두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룹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듣고 이제 질의응답을 좀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즉 포항이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소재 특화 산업단지로 되어 있고 또 여러 다른 지역에 보면은 배터리를 만드는 또 특화,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특화지구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포항하고 인근에 있는 울산하고를 비교를 해보면은 포항은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즉 지탱하고 있는 소재산업 포항제철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보면은 조선 자동차가 있어서 그 주변에 중소기업이 엄청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 특화단지가 우리는 양극재, 음극재지만 이런 밸류체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공장이나 배터리 공장 같은 것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를 한번 계획안에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이제 에너지 업무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은 경상북도를 크게 이제 동해안권을 보면은 경주는 이제 SMR을 활용한 수소를 이제 SMR을 활용한 SMR 소형 원자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과에서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그 다음에 그린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포스코가 수소 한원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수소가 한 350만 톤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국가에서 하는 게 2,740만 톤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 해야 되느냐? 포스코 주변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포스코에서 가까운 데 해줘야만이 접근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영덕은 저희들이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이용한 그런 걸 되어 있고요. 울진은 그
원자력하고 한 그린 수소를 생산할 단가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판매되는 게 67.7원 정도 됩니다. 한 70원. 그러면은 킬로와트당 한 50kg 했을 때 한 3,000원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 수소를 저희들은 이제 포스코 쪽으로 저희들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산업단지와 수소도시가 연계해서 저희들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의 일부분이 포항 그 지곡단지하고 2.7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안에 그 수소를 저희 블루밸리에 대해 있는 부분은 좀 더 단지를 확대할 그러기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많이 질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유성 부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이 기업 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전기요금이 사실은 할인돼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산 에너지 활성화 지원 특별법이 6월 14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은 이 기업 안에의 광역시에서 본산 에너지 활성화 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해서 산업의 승인을 받게 되면은 본산 에너지 지역에서는 연료전 발전소 500메가와트 이하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을 차등해 줄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있고요. 또 이게 전기 요금을 우리가 지금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KTX 요금처럼 분리를 하자. 왜 똑같게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원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조에 보면 지역별 요금제를 차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자력에 가까운 데 있으면은 원자력에 가까운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생산량이 저희들이 한 41테라와트 정도 소비를 하고 생산량 85 정도 되니까 한 200%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제 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전기 요금이라든지 아까 그 특화지구 지정을 해서 블루밸리에 대한 우리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오늘 모처럼 또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왔다는 배용호 원장님 그 테크노파크에 그 지금 하고 있는 업무하고 그런 또 중소기업을 어떻게 지원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 자꾸 후배 밀어주는 거 아니죠? 예, 제가 지난 4달 동안 이제 인사 다니면서요, 그 테크노파크 소개를 한다고 열심히 얘기를 하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원장님, 제가 사실은 TP 만들 때 그거 주무 담당이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오늘도 앉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좀 당황하고, 두 번째 당황한 질문이 뭐냐 하면은 왜 나는 TP 안 넣어줍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가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입주업체하고 입주하지 않은 업체하고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는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테크노파크의 사업 중에서 이 경북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은 경북 도내에 있는 업체면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 지원하는 범위는 창업부터 마케팅까지 다 합니다. 창업 과정에서 뭐 비즈니스 모델을 뭐 생각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단계로 들어갔을 때 기술 개발 지원도 합니다. 전문가 중개도 있고요. 기술 중개도 있고, 이 기술 판매도 있고요. 또 전문가 소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화센터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에너지 쪽에서는 직접 저희들이 연구 개발도 합니다. 장비도, 설비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그 기술 개발이 끝나면 판매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판매 과정
상품화, 마케팅 과정에서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뭐 상품 개발, 상표 개발, 또 심지어는 해외 수출 지원, 또 요즘 이 국제 전시회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전시회 진출하는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4달 동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일 종류 파악하는데도 근거히 겨우 다 했습니다. 뭐 단지 아직도 제가 모르는 게 있을지 모를 정도로요. 뭐 수백만 원부터 시작해서 수천만 원, 예산으로 따지면은요, 수억까지 많은 그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지금 기업체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끔 들어와서 살펴보셔도 좋고요.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요즘 카카오톡 다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 채널로도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지역 기업들 발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자랑 아닌 자랑을 말씀드리자면요, 유시갑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수소 그 부분인데요. 요 수소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운반하고 수송하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사용도 많이 됩니다. 우리 포스코에서는 수소를 제철하는 과정에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료전지라는 거는 수소 가지고 전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에 실으면 전기 자동차가 되는 거고요. 그걸로 모아서 발전소를 만들면 그게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브루벨리에 만드는 계획이 있는데 그게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포항 테크노파크가 주관 수행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도의원 이동엽님의 오늘 포럼에 대해서 간단한 멘트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북도의원 이동엽입니다. 지역구는 우리 포항의 연일 대송 상대동이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이고요. 오늘 이소영 포스코 표체 그룹장님 표체에 대한 장래에 대해 갖고 설명을 정말 참 잘 들었습니다. 핵심은 보니까 아마 우리 소재에 대한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포항에는 에코프로와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 분야 이 선도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인 선도기업. 이미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계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점령하고 있고, 퓨처엠은 거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원사이클로 다 들어갑니다. 전체. 일반 소재부터 해서 다 들어가는데, 지금 퓨처엠은 블루베리 산단에 아마 니켈 정령 공장하고 전구체 공장이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소재는 광양에서 생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블루베리 산단에 지금 공단이 조성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지금 와서 전기 문제, 공급 용수 문제가 굉장히 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유시학과장 와 계십니다만 좀 많이 늦었지 않았나. 이미 공단 조성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도에 가서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투자유치 국장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포항의 영일만 산단에도 마찬가지고 블루베리 산단에 포항 전체 산단에 공단을 오고 싶은데 전기하고 공급 용수 문제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화단지 지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장점을 좀 가져왔거든요. 빨리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유시학 과장 계시지만은 앞으로 전기 문제, 물 문제는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특화단지에 대한 특징이 그거든요. 빨리 좀 간소화, 허가에 대한 간소화, 그런 기업이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간소화, 그런 특혜들이 좀 있으니까 빨리 지원이 돼서 우리 지역이 2차전지 특화단지로서의 특성을, 옛날 철강도시에서 다시 벗어나 2차전지 관련 특화단지로서 포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매번 발표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 저도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나 필요한 정책이나 그런 사업들을 도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역시 2차 전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는 조금 어느 분인가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기 자동차가 운행하다 보면은 폭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전해액을 사용한 2차 전지인 것으로 그 문제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전고체 리튬 전지가 각광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김영덕 박사님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전고체 전지를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25년 늦어도 27년쯤 되면 아마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전고체 전지는 불이 안 난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불이 나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일 뿐이고요. 전고체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퓨처엠도 전고체 전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27년, 늦어도 27년에는 전고체 전지가 전기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우리도 포항에서도 양극재 분야를 어떻게 전고체 전지에 잘 특화해서 잘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결합할 수 있을까 그런 쪽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프로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면은 이 네 분을 모시고 이래 끝장 토론을 무제한으로 하고 싶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분 패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2차 전지 양극화 산업 특화단지의 번창으로 제2의 영일만 기적이 기대됩니다. 사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사이에 국민소득이 80불 정도에서 원조받는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쟁이나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우리는 보고 살았는 세대입니다. 이런 경이로운 산업 발전을 선도한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인 이 포항에 또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는 포항 제철이 이 영일만의 제1의 기적이었다면은 앞으로 연료전지 사업이 제2의 영일만의 기적을 이룩하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포럼을 마련해 준 영남경제신문이 창간 4년 만에 이 지역의 최고 신문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영우 사장님, 오늘 포럼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죠.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십니다. 저희 고려금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법인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치연구소도 있습니다. 작년 1월 24일 날 개수식 한 게 있습니다. 그건 대구에서 성황리 끝냈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시면 만찬을 준비해놨습니다. 많이 들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영남경제신문 2차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